여덟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25-508629 인천시 성남동의 20평형 아파트 3분의 1 집은 강제 경매가 나오는데 사양이 취소에 의한 강제 경매가 청구 금액이 4,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세가 1,000만 원에 월 65만 원의 세입자가 있는데 제가 경매 강의하면서 추천 물건 강의하면서 처음 보는 물건입니다. 20몇 년 동안 처음 보는 거예요. 뭘 처음 봤냐면 용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아파트 건축허가가 난 게 처음이에요. 원래 아파트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가 납니다. 근데 아파트인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 난 건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2001년도에 인천에 있는 일종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은 거 보고 야, 참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이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자, 이게 보시게끔 되면은 6,700이 얼마까지 하라겠죠? 3,200만 원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3분의 1 지분이다 보니까 6,700만 원이 3배라면 한 1억 8천 정도쯤 가는 그런 아파트에 3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A동, B동이 이렇게 돼 있죠. B동에 302호입니다. 나홀로 아파트에 이게 3층입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A동, 이쪽이 B동. 그죠? 서인천 인터체인지 있고 성남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용도 지역을 봤더니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원래 아파트는 제가 이 토지 이용계약 확인을 띄워보지 않는데 여기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권리분석에 돼 있길래 진짜 한가 하고 봤더니 진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아파트 건축허가 안 납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지 아파트가 납니다. 그러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에 2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에도 차이가 나지만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1종과 2종에는 땅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1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허가를 아파트를 건축허가 받았다 해서 제가 건축물 관리자하고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하고 봤더니 여기 보십시오. 언제 됐죠? 2001년 4월 9일 신축 사용 승인으로 신규 작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001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겁니다. 저는 이해 못 하겠어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아파트 이렇게 지어졌던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조례나 뭔가 또 바뀌었나 하고 다 확인해 봤더니 분명히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일종 일반 주거에서는 아파트 못 짓는 걸로 되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도 지어져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허가는 받지 않았는데 허가를 받았으면 취소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허가를 해서 예를 들면 뭐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줘야 되는데 담당자가 실수해서 허가를 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담당자가 실수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허가 자체를 취소시키진 않아요. 담당자를 문책을 할 뿐이지. 여기 보시게끔 되면 사행위 취소로 누가 갖고 있던 거를 동생인 것 같아요. 보면 73년생이고 71년생이고 이게 보면 오빠를 가지고 오빠한테다 강제로 대의 상속을 시켜놓고 거기에 의해서 3분의 1을 강제 경매를 넣은 겁니다. 근데 강제 경매 청구금이 얼마죠? 4,100만 원이죠. 근데 아까 얼마까지 하라겠죠? 3,000 얼마까지 하라겠죠? 주인 입장에서 보면 뭐 이거를 굳이 갚을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점유자는 뭐로 돼 있죠? 1,000만 원에 월 65만 원인데 뭐로 해놨죠? 확정하고 배당 요구를 했죠. 확정하고 배당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 낙찰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권리분석에. 다만 제가 이거는 추천을 하긴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이거는 뭐 다른 데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아파트를 지은 것 자체가 물이 안 되는 건데 거기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감정가격 어디 국민은행 어디 있는 데서 감정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해보고 동네에 가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공인중개사한테 확인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9번째 물건입니다. 평택지원 2540316 팽성읍 노아리 단독주택 14분의 4 지분입니다. 제가 평택에 팽성읍의 주택은 잘 추천을 안 하는데 이거는 지분이기 때문에 취하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취하되지 않아도 지분권자가 다시 사야 된다는 생각이 하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팽성이라는 곳은 평택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는 곳 중에 하나고 다른 곳이 평택으로 옮겼을 때에 그 안에 숙소가 없다 보니까 미군들이 인근의 주택을 임대해서 쓰는 바람에 미국에서는 임대비를 1년치를 선불로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평택의 팽성에다가 미군에게 빌려주는 주택을 많이 지었었습니다. 지었는데 그동안 몇 년이 지나면서 미군 부대 안에다가 숙소를 건립을 하는 바람에 외부에 있는 이 미군을 빌려주는 그 숙소가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이 고급 빌라라고 하더라도 고급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잘 안 되고 하락하고 임대도 잘 안 나가고 있는 곳이 팽성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보면은 주택이 14분의 4 1억 3,800이 6,800만 원까지 하락한 강제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 청구 금액은 1,500만 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감정 가격이 토지가 약 1억 정도쯤 되는 걸로인데 지금 그 평택에 있는 공장도 제가 잘 또는 땅 같은 걸 잘 그 추천을 안 하는 이유는 실거래 가격보다 워낙에 높아요. 높게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예전에 거래됐던 가격을 가지고 감정을 했기 때문에 실거래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잘 안 하고 있는 건데 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집이 있고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도로가 있는데 이 전면에 이쪽으로 도로를 쓰는 겁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여기 평택시청보다 밑에 있죠 보면 이렇게 깨끗한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로드뷰로 보니까 율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텃밭도 있고 이렇게 된 집입니다. 권리 분석에 보면은 설정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강제 경매를 얼마죠? 1,500입니다. 사회행위 취소에 의해서 원래 한 누구가 갖고 있던 거를 사행위 취소를 해가지고 보면 조한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은 상속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경매를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하든지 해서 이 청구 금액 1,500만 원을 갚는 것이 원칙이죠. 취하시키는 것이 원칙이지 이사를 가고 준비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시킬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경매를 아시는 분은 공의자 우선 매수를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는 공의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공의자 우선 매수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경매에서 잘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으면 일주일 있으면 낙찰 허가가 나고 2주일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은 그때 잔금을 내라고 나올 때 그때 가서 만나도 되고 취하를 시켜도 되고 그때 만나서 우리가 잔금을 안 내도 되고 하는 건데 이거는 금액 자체가 청구 금액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해서 가서 취하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300, 400 얼마만 주신다 그러면 취하 동의서를 써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안내를 해주는 것이 가장 빨리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점자는 뭐에? 채무자 겸 소유자는 아들, 형으로서 주민등록증 돼 있지만 실제 여기서 거주하지 않는다. 다른 임차인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채무자 겸 소유자의 아들이라든가 엄마가 근무한다, 엄마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 형제가 같이 있는데 그 엄마와 형제 둘이 상속받았는데 그 엄마와 형제는 여기서 살고 있고 다른 한 형제는 여기서 살고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다른 데서 살고 있는 형제가 여기서 그대로 살려면 1,500만 원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26년 1월 23일 날 특수경매 무료 공개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오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시는 경우에 지분이나 건물재의 반값 공장, 농지, 연금, 맹지, 토지 이런 거를 제가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매도를 하고 나오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강의를 1월 23일 날 무료 강의로 진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10번째 물건입니다. 고향지원 24-76989 파주시 장곡리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다. 노유자 시설하면 그 우리 어린이 그 유치원이나 아니면 노인 시설인데 보증금이 20%인 됐습니다. 누가 낙찰을 받다가 잔금을 내지 않았더라고요. 감정가가 4억 1,900원인데 지금 얼마까지 하는 1억 4,300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2억 500일 때 누군가가 2억 8천에 낙찰을 받았죠. 그런데 왜?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해서 2억 500까지 하락한 걸 1억 4,300만 원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겁니다. 노유자 시설이 경매는 많이 나오고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제가 노유자 시설을 잘 추천을 안 하거든요.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어도. 그 이유는 아파트나 이런 단지 같은 거 집을 질 때 노유자 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아파트를 짓고 그 노유자 시설을 짓게끔 만들었다고 할 때는 용도 변경을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노유자 시설을 해갖고 유치원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애들이 없으니까 유치원 문 닫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낙찰을 받게끔 되면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를 허가를 내줄 때에 그 유치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못하는 조건으로 내줬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낙찰을 받는다고 가격이 하락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주택을 노유자 시설로 노인 복지 시설로 쓰다가 허가를 받아서 쓰다가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낙찰을 받으면 이 집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대지로 두 필지가 이렇게 돼 있고 한 필지가 건물이 지어져 있고 한 필지는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필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네 가운데 여기 집 하나 있고 이게 맨 땅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당으로 쓰고 있고 집이 하나 지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제시의 건물 이거는 뭐 테라스 같은 거 있는 걸 제시의 건물이라고 여기 2층으로 이렇게 지어진 겁니다. 로드뷰를 보니까 여기 2층으로 지어져 있죠. 여기 써 있죠. 제가 보기에 이거 낙찰을 받으면은 근린생활시설로 바꿔가지고 뭐 주택으로 써도 되고 뭐로 하는데 제가 뭐 평면도를 봤더니 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화장실이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화장실이 없는 건지 표시를 안 한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언제든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서 매도를 하든지 월세를 주든지 하면서 팔려고 내놓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을 했죠. 얼마까지 하락을 했죠? 34%까지 하락했나요? 예. 지금 보시게끔 되면 얼마죠? 140. 34%까지 하락을 했죠. 예. 질리지만 않고 여기 보시면 최저 가격이 1억 4,300이니까 최저 가격 근처에서 낙찰을 받고 낙찰을 받기 전에 근처에 가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매매가 땅이 얼마가 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아갖고 공인중개사한테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땅이 몇 평인가 물어봅니다. 그럼 땅이 몇 평이라고 하면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건물은요? 그러면 건물은 안 칩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땅 가격만 얼마에 거래가 되는 걸 보고 땅 가격만 가지고 땅 가격의 한 90%에 내가 매도를 하겠다. 그럼 지금 34%까지 떨어질 걸 내가 땅 가격의 50% 정도의 낙찰을 받겠다. 그리고 실거래 가격의 90%에 팔겠다. 이런 정도로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에 들어가고 낙찰을 못 받더라도 미련을 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경매장에서는 절대 승부욕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승부욕을 발휘해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 뭐죠? 운전할 때 양보 운전. 그 다음에 경매장에 가서 내가 그냥 생각한 가격. 그렇게 두 개는 여러분이 절대 명심하시고 이것도 입찰에 들어가신다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내가 막 매도를 했을 때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할 수 있겠다는 걸 알고 거기에 90%의 매도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에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발코니가 나온 걸 앞으로 이렇게 덧댔죠. 그래서 이게 아까 여기 불법 덧댄 걸 그걸 가지고 제시회라고 나온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에 뭘로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뭐죠? 노이자 보육 시설이 이렇게 돼 있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계획관리적으로 나왔고 아파트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내가 노이자 시설을 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설계 변경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린 생활 시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노이자 시설로 되기 때문에 이걸 낙찰을 받아도 주택수로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1순위가 고향 축협이죠. 2순위에서 지금 경매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2순위까지 배당이 되지 않으면 이건 취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갈 때 가격을 결정하고 나면은 고향 축협에다가 물어봐서 설정만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 순위에서 또 대출 안 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알아보고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3억 3,600이 돼 있다 그러면 뭐 한 2억 8천이든지 2억 5천이 정도가 되는 것이 그대로 살아있다. 채무가 그대로 있다 하면 입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낙찰 받아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네이버에 밴드를 제가 운영하고 있고 공개 강의 밴드가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네이버에 사실 블로그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밴드가 있고 공개 이 블로그가 있는 거 네이버는 밴드에는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지만은 자료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는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자료를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보관하시면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했던 자료를 지금 매일같이 하나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부동산 투자 마술사라는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한 번씩 보셔도 됩니다. 11번째 물건입니다. 인천지원 24 560008 가금 매음입니다. 지목이 전이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필요한데 평수가 얼마죠? 309평이죠. 천제곱미터가 살짝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낙찰을 받아도 우리가
농업인으로 만들 수 있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 가격이 1억 9,700만 원짜리가 9,600만 원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용 허가가 있고 허가가 21전 전용 목적 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가 받았던 적은 있습니다. 즉 이 땅을 낙찰을 받아서 도로변이 옆에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농지를 사놓고 이거는 여러분들을 농업인으로 만들고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세월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서 농사를 좀 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가격이 싸니까. 그 다음에 강화도라는 곳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미래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49%까지 떨어진 것을 농업인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300평이 살짝 넘어갔기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는 건 누구든지 다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해주게끔 되면은 행정소송을 해도 다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분은 안 됩니다. 이미 농지를 갖고 계신데 농지를 내가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죠. 지금은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누가 얼마든지 농사를 짓는 걸 다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농사를 누가 짓는 거를. 농지연구가 농지대장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농지연구는 누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가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농지를 누가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철수인데 영희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도 다 나타나게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 면서를 띄러가면은 지금 전산이 다 돼 있어 갖고 아저씨는 어디 농지를 갖고 계신데 농사 안 짓고 누구한테 빌려주고 있네요. 예. 그럼 우리 농지 취득 자격증서 띄려면 내가 영농 계획서라는 걸 제출해야 되죠.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농지도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사람 빌려줬죠. 그런데 새로 내가 이걸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담당자가 당신은 당신 갖고 있는 것도 농사를 안 짓고 빌려줬으면서 이 당신이 이렇게 이 영농 계획서 농사를 짓겠다는 걸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농지증을 해줄 수 없다. 하면은 그건 담당자의 주관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않으면은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거리에 관계없이 농지증 발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3월 달에는 농지를 가지고 특강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 특강이 담당자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안 해준다고 하는 바람에 가격이 하락한 것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겁니다. 낙찰 받을 거를. 제가 가서 봤더니 농지인데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어갖고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경매로 나왔는데 농지증 해줍니까?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어떤 분은 예 이거요 저기 가서 항공사진 봐갖고 73년도 이전에 이 건물이 있었으면요 농지증 해드립니다 하고 자세히 가르쳐주는 경우에는 제가 그 물건 추천을 안 합니다. 나한테만 가르쳐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쳐줘요. 근데 제가 봤더니 73년도 이전에 있어서 농지증하고는 관계없이 반대로 해줘야 되는데 담당자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제가 얼른 와갖고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농지증을 신청할 때 수원에 가서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73년 이전에 있는 항공사진 첨부해서 농지증 신청해라. 그럼 농지증 해주게끔 되면 그때부터는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낙찰을 받아갖고 팔을 때도 다른 사람한테 팔 때도 농지법 적용 없이 건물 없이 그대로 또 매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투자를 하는 것이 그런 걸 골라주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즉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도 우리가 농지를 투자했을 때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아까처럼 문제만 없으면 무조건 농지취득을 해주기 때문에 거리에 관계없이 해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입찰에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단 뭐만 하지 말아라. 지르지는 말아라. 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질러서 낙찰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도 지역도 여기 보면 계획관리 지역이죠. 여기도 보니까 여기 보면 우리 강화도 가면은 뭐죠? 송모도가 있죠. 송모도로 예전에는 배 타고 건너갔는데 지금 다리가 낮아서 그냥 차 타고 그냥 갑니다. 끝나서 맨 남쪽 맨 끝에예요. 보면 여기 보면 모르긴 몰라도 여기 가서 보게끔 되면 바다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뭐 집을 한 2층만 진다 그러면은 송모도 맨 끝에 바다가 바라보이는 그런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포구도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물론 강화도까지 가서 강화도에서 다시 송모도까지 가려면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다시 강화도 섬 안에 다시 송모도의 섬의 남쪽 맨 끝이라는 위치 자체가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쁜 위치는 아니면서도 300평이라는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딱 넘어서 농지를 연금도 받을 수 있고 농업인도 될 수 있고 건축허가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모든 여건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49%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추천했다 이런 뜻입니다. 도로변했고 이렇게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인데 여기 본건인데 옆에는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옆에 앞에는 바로 옆에 300평이면 그렇게 그 시골에서는 작다 그러지만 서울에서 사람으로 봤을 때 300평은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신축에 신고를 했죠. 뭐를 해놨죠? 착공계를 해놨죠. 착공 예정이 24년 이렇게 허가만 받자고 착공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는 안 하고 있죠.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담당자한테 가서 보면은 이 실질적으로 착공하지 않았으니까 허가를 멸시시켜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멸시시켜 주고 아니면 담당자 여기 허가 받은 사람한테다가 그 건축허가 명의 변경해 주겠느냐 해갖고 명의 변경해 주는 값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지 전용 부담금 낸 것만큼만 나 그 돈 내놨으니까 당신이 새로 허가를 받으려도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격만 주식적으로 그거 그냥 넘겨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건축지 명의변경. 근데 그 이상으로 달라고 그럴 때는 뭐 내가 멸시시켜버리고 어차피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가 새로 내고 개발허가 사용받는데 내일 모레 지금 단박 집을 질 거 아니라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2, 3년 후에 3, 4년 후에 해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9%까지 하락을 했고 성모도의 남쪽 끝이고 평수도 300평을 살짝 넘어갔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12번째 물건인데 이걸 제가 강의를 오기 전에 한번 봤더니 이미 취하가 됐더라고요. 제가 추천 물건을 강의하거나 이렇게 공매 물건을 강의할 때는 만들 때는 보통 한 입찰한 열흘 전이나 보름 전에 거를 제가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 사이에 취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취하됐더라고요. 12번째 거는 제가 봤더니 지금부터는 공매 물건입니다. 13번째 물건입니다. 물건 공매 물건입니다. 공매로 2024 179-82001 서귀포시 토평동에
대지가 43.78평이고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폐가 수준으로 비어 있고 공가로 돼 있고,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은 있는데 등기부등본이 없어서 공매에서는 등기부등본이 없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등기부등본이 있어도 매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건축물 관리장은 있지만은 등기부등본이 없다 보니까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은 같아요. 같은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등기부등본이 없다 이러대. 그래서 매각 제외로 나왔습니다. 제주도 땅값이 하락했죠. 하락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제주도의 땅 또 사면 어떻게 돼요? 사야 돼? 또 사야 돼? 평수가 54평이면 한 열 몇 평 정도 가지고 그 근린 생활시설 만들기 딱 좋습니다. 가격이 지금 감정 가격이 얼마로 돼 있죠? 1억 5천으로 돼 있죠. 1억 5천으로 되는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4,7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거주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8,300만 원, 800만 원, 5,900만 원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을 내 가지고 취하될 일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우리가 1월 며칠이죠? 9일. 1월 9일이죠. 그러면 이게 보면 여기에 낙찰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기 얼마가 되는 거죠? 지금 다음번에 떨어진 게 3,100만 원에서 1,500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3,100에서 1,500까지 떨어졌는데도 낙찰을 못 받으면 이거 취하됩니다. 다시. 제가 보기에는 3,1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그냥 봤을 때 떨어졌다 그러면 투자해 보십시오. 괜찮아요. 47평이지만은 위치가 도로변 옆에 있고 작지 않고 조그만 한 15평 정도짜리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땅 만들어 놓고 나면은 얼마든지 매도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얼마까지 하락하면 1,500에서 여기 얼마까지죠? 3,100만 원이죠. 저 같으면은 저라면은 이걸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산다 하기 때문에 한 1,500까지 떨어졌을 때 한 1,700, 800 정도에 사가지고 제일 먼저 이걸 해야 되니 뭐면 아까 건축물 과정이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폐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한 500에서 1,000만 원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이 철거하는데. 그러면 그 돈을 내가 되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건물 주인한테다가 철거하고 지료를 달라고 또 청구해버리는 겁니다.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수리를 해도 되고 철거해버려도 되고 또 주인이 제주도에 가서 공가를 이거를 철거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하게끔 되면 심사를 해서 철거도 해줍니다. 주인하고 협상을 하게끔 되면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억 5천짜리가 2천만 원 정도 중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제주도가 지금 땅값이 하락한다 그래도 사놓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집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용도 지역은 뭐예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위치도 좋아요. 여기인데 여기 뭐 서귀포시에서 이렇게 있는 곳이죠. 남쪽입니다. 여기로 보면 집이 이렇게 한 채가 있죠. 집이 옆에가 조금 넘은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집 주인한테다가 철거하고 지료 소송해서 그 사람이 이 건물을 넘겨받게끔 하든지 철거해서 없애버리든지 하면 돼요. 보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의 인건비가 자재비가 상당히 비싸요. 보면 그 때문에 철거해도 되지만 가서 웬만하면 수리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보면. 제가 제주도에 꽤 있어 봤더니 그 조그만 가게도 가다가 커피나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쉴 수 있는 것만 만들어놔도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그
한 7평쯤 되는 거를 건물을 한 10평이나 15평 정도 만들어 놓게끔 하고 그 앞에 쉴 수 있게끔 마당 같은 거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월세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또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를 주고 건물 뭐 보수한 데서 한 4, 5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서귀포에 내가 이런 집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 1가구 2주택 들어가지 않게끔 근린 생활시설로 만들어버리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주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 누구든지 1가구 2주택에 대한 아주 그 뭔가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택으로 써더라도 근생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허가 자체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0원몇까지 마지막까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적당한 가격을 한번 입찰해 보라 이런 얘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제주도까지 가볼 필요는 없어요. 낙찰 받으면 가는 겁니다. 대문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건축물 과장이 있죠. 땅 주인하고 같아요. 보면 이렇게 보면 누구가 있습니다. 뭐. 건축물 관리장이 여기 보시면 점유자 미상이 제시의 건물 주택 소재 하나 거주 없이 방치 중 공가로 조사됨. 소유자 미상이 분명한 김이 제시의 건물 소지함 이렇게 돼 있죠. 모두 있다고요? 분명 있으면 어떡하죠? 김대중 정부에서 분명 기지권 인정하더라도 지료를 내게끔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철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이런 문제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수록 우리한테 투자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거예요. 해결할 수 없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해결할 수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건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렸다 가격이 최대로 하락했을 때 한번 입찰에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죠. 제가 먼저 달에 추천했던 건 천안이나 여주에는 건물이 멀쩡한 건물인데 건물 매각 제의로 나오고 건물 주인하고 따르기 때문에 건물 주인 보고 철거하고 지료 내놓으라고 얘기하게끔 되면은 아무 문제 없고 그 건축물 관장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만 따로 그 지료 갖고 건물만 따로 경매로 집어넣어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 주인이 토지 낙찰자와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빨리 하느냐 조금 늦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협상은 어떤 사람이 이기죠? 협상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이겨요? 느긋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려고 막 애를 태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이나 뭐로 낙찰을 받았게끔 된 우리 수강생들은 가끔 가다 돈을 빨리 벌려고 빨리 내가 협상하려고 하고 막 가서 물어보고 협상 안 하려면 이렇게 하는데 협상을 하려면은 느긋해야 돼. 안 한다고 표시를 해야지 협상이 되는 거예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느긋하게 그런 점인데 제가 공매로 이렇게 건물 매각 제외 이런 것이 나오게끔 되면 제가 추천해요. 지금 다음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보면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라는 거고 여기 보면 네이버 블로그에도 가입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14번째 물건입니다.